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대 커플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나? 40대끼리 결혼? 어림도 없지. 암! 암!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40대 커플 여러분들 늘어날 거 생각하십니까? 물론 40대끼리 사귈 수 있어요. 뭐 사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40끼리 만난다는 것은 남자 나이 40, 여자 나이 40이라는 건데, 남자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나이가 먹고 나서 40대 여자분 사귀고 싶어요? 물론 사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 입장에서 40대 여자가 끌리지가 않아요. 저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남자가 여자 사귈 때 젊고 예뻐서 사귀는 게 대부분이잖아. 근데 40대가 되면 젊을 수도 없고 예쁠 수도 없어요. 예쁘기가 힘들어요. 외모를 어필하는 게 힘듭니다. 특히 여자 나이 40 넘어가면 아줌마야, 아줌마. 뭐 좀 예쁜 분이 있어도 그냥 관리자나 아줌마예요. 이성적으로 뭔가 확 끌린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뭐 정말 외롭거나 뭐 40대라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뭐 사귀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여자가 나이가 먹으면 가변 연애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결혼을 깔고 갑니다. 그래서 괜히 만나다가 잘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보통 여자가 이제 나이가 차버리면 그냥 뭐 잠깐 몇 번 만나고 끝내십시다, 이런 만남이 안 됩니다. 남자는 그러고 싶잖아. 남자는 그냥 외로우니까 뭐 잠깐 만나고 좀 연애하다가 뭐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차신 분들이. 그분들은 결혼을 원하거든요. 말로는 뭐 저는 쿨합니다. 저는 결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좀 나이 차 여자분을 사귀어 보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분들 보통 나이 차고 만나면 대부분 결혼을 전제로 깔고 갑니다. 말은 안 해도.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여자가 결혼 안 하고 40대가 가버리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혼자서 이제 일해가지고 산다는 게 여자 입장에서 상당히 버거워요. 그래서 좀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 하고 좀 자기가 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이제 나이 40 넘어서 결혼 안 하는 뭐 노총각도 있겠지만 그 노처녀분들 보시면 제대로 돈을 많이 번다거나 뭐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는 분들, 여자분들 있긴 하겠지만 그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결혼 안 한 40대 여자분들은 좀 형편이 어려워요. 뭐 모아놓은 돈도 많지도 않고 아니면 월세 생활하고 있고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쪼들립니다. 그리고 나이 먹고 일한다는 게 힘들어요.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이 때 여자분들 많이들 그런 거야. 돈 많은 졸부 없나? 나 일 그만두고 싶은데,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인드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남자들이 그 논리서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호구선생님? 보통 홍우신님 나이 때 여자분들 그냥 가벼운 연애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책임져 줄 사람을 원하나요? 보통 대부분 책임져 줄 사람을 원하죠. 경험자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근데 남자 입장에선 그래요. 아니,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이 아줌마를 내가 왜 책임져? 노린수가 빤히 보이는데? 애도 못 낳는데? 뭐 딩크로 살겠다는 건가? 말이 좋아 딩크지.
막상 결혼하면 직장 그만둘 거 아니야. 그럼 싱크 아니야. 그럼 내가 버는 돈으로 먹여 살리는 건데 누구 좋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이 이 40대 연하를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0대 여자하고 연애를.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 딱히 메리트가 없어요. 뭐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저건 희망사항입니다. 40대 커플이 늘어난다. 뭐 40대 남자와 40대 여자들이 사귀는 그런 연애가 늘어난다. 이 댓글 다신 분도 여자분이에요. 근데 남자가 아무리 외로워도 전성기가 이미 지난, 뭔가 남자 입장에서 크게 장점이 없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40대가 되면 여자한테 막 그렇게 목매지 않아요. 젊었을 때 목맸던 사람도 보통 남자가 나이가 40대가 되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여자한테 막 그렇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거기다 젊은 여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늘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가 되면 남성분들은 차선택으로 국제결혼 생각하시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30이 넘어간 여자는 노산의 위험과 장애 등등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댓글 여자분이 적으신 거예요. 남자분이 적은 게 아니라. 뭐 국제결혼 할 사람 해드리는데 너무 국제결혼에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이 엄연히 좀 또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제결혼 하실 거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돈 주고 하는 국제결혼은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하는 거는 교감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국제결혼 하실 거면 공부를 좀 많이 해요. 그냥 어떻게 돈 주고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쪽 나라의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왜 우리나라에 넘어오려고 하는지, 그 나라의 언어는 어떻게 되는지, 국제결혼 하실 거면 제대로 좀 알아보고 좀 차근차근 접근하고 그렇게 밟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보면 남자분들 문제가 많은 게 그냥 데리고 와 살면 되지. 지도 어차피 한국말 하니까 난 배울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굉장히 후진국 마인드야. 과거 그 농촌이 있잖아요. 노총각분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국제결혼도 좀 트렌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축도 많아지고 국제결혼 희망하는 남자들의 나이도 적어지고 그리고 국제결혼 희망하는 남자분들의 직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국제결혼하면 좀 농촌이나 어촌의 노총각분들 아니면 공단의 이제 제조업 근로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사업가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문직도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좋아지는 것보다 좋다는 것보다 국내 결혼이 어려워지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국내 결혼은 어렵다기보다는 국내 결혼이 장점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 결혼이 늘어나려면 국제 결혼을 커버할 정도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장점은 국제 결혼이 더 많아요. 남자 입장에서. 그럼 남자 입장에서 국제 결혼의 장점을 좀 꼬집어 보자면 일단 한국 여자보다 드세지 않습니다. 뭐 외국 여자도 여자기 때문에 뭐 남자들 바라는 게 있고 요구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 바라는 거가 요구사항이 한국 여자에 비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그만큼 한국 여자가 말도 안 되게 높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 한국 여자라고 하면 결혼 단계에서 아파트 요구하거나 뭐 남자가 일정 이상 월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국제결혼에서는 그런 요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성실히 직장만 다니면 되지. 뭐 집이야 뭐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살면서 맞춰 나가면 되는 거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살 공간만 있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야. 그러니까 한국 여자분들 요구사항보다 턱없이 낮아요. 그리고 또 국제결혼 장점 중에 하나가 경제권을 남자가 쥘 수 있습니다.
경제권을. 그렇죠, 장우진님. 저분 국제결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중요한 게 경제권. 그러니까 이제 번 돈을 관리하는 그 권리를 누가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아직 한국의 K 결혼은 문제가 많은 게 여자분이 돈 관리를 못 하는데 결혼하면 경제권을 달라고 하죠. 그게 자기가 돈 관리 잘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번 돈을 좀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살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관리도 못하고 돈을 많이 모아본 적도 없는데 돈 관리하는 그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결혼식장에 그런 분들이 많죠. 나이 찰 대로 차가지고 모아놓은 것도 없는 사람들이 선자리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가정에 충실할 테니까 월급은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근데 왜 자기 월급 관리 못하는 거야? 근데 국제결혼 하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경제권을 남편이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그래서 보통 국제결혼 하신 분들 보면 용돈 받아서 아니면 카드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 하면 한국 여자만큼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장점이죠.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여자분들이 바라는 게 많죠. 뭐 결혼기념일 또 막 돈 써서 챙겨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린 아들이 가야 된다거나, 뭐 백도 사줘야 된다거나,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아요. 뭐 집안일 도 해줘야 된다거나. 근데 외국 여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분들이 딱히 뭐라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한국 여자분들이 그만큼 결혼시장에서 말도 안 되게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좀 부끄러워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제결혼 비중 커지고 국내 결혼 비중 감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배짱을 튕기실 겁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나이 찬 여자분들 결혼이 불가능해지는데, 여기 나온 대로 30이 넘어간 여자는 노산의 위험과 장애 등등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국제결혼의 장점 중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적어도 국제결혼 하신 분은 노산 그리고 기형아 출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없다는 거예요. 뭐 국제결혼 하신 분이 애를 못 낳아서 힘들다, 아니면 우리 애가 뭐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케이스는 아직 보고된 게 많이 없죠. 당연하죠. 국제결혼하는 이제 그 해외 여성분들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하고 차이가 심할 정도로 어리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초혼 나이는, 여자의 초혼 나이는 23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초혼 나이는 31.3살이에요. 32.3. 베트남은 보통 22, 23 때면 결혼하고 25 넘어가 노처녀입니다. 그 나라 기준으로. 보통 국제결혼 하러 넘어오신 분들 나이가 한 22살? 21살도 있고, 웬만하면 25살 넘지가 않아요. 아, 장우진 씨는 19이라고요? 지금 와이프분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뭐 노산의 걱정이나, 아니면 우리 애가 혹시나 뭐 정상애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제결혼은 뭐 좋든 싫든 간에 앞으로 좀 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국제결혼도 살다 보면 단점이 있겠지. 있는데 국내 결혼의 단점이 너무 커요, 이게. 왜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국제결혼 이혼율이 국내 이혼율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율이. 물론 국제결혼도 이혼하는데 그 이혼율이 한국 남녀끼리 이제 결혼해서 이혼하는 그 이혼율보다 훨씬 더 낮아요. 상대가 안 되는 정도 낮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면 손해지 않습니까? 남자 입장에 손해인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높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결혼해서 어떻게든 뭐 좋든 싫든 간에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건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결혼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점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결혼? 이것도 잘 없을 거예요. 대도 하나 희망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